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근 판례네요. 3월 31일 날. 자,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원고들과 소외 1, 2와 소외 1등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 2016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4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 8월 17일, 2018년 8월 21일까지 정해서 공동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고,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동 명의자가 연대 책임지기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외 1등은 2016년 8월 3일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또 운영 계약을 또 체결하였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소외 1등이 각각 같은 금액을 출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되 식당은 소외 1이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들은 식당 경영 사항과 관계없이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수익은 소외 1이 가지는 반면 인건비, 자재비 등은 식당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 지출은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외 1은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자,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번 의미하는 바를 한번 같이 한번 좀 더 보죠. 자, 소외 1은 영업 부진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소외 1과 피고는 2017년 9월 30일경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1과 피고는 연체 차임, 소외 1의 이 사건 식당 운영상 채무와 임금 채무 중 피고가 인수한 일부 채무, 피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해준 식당 운영 자금 등 합계가 약 1억 5천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소외 1에 또 채권자 소외 2는 2017년 요 상황을 보니까 아까 몇 년이냐면 9월이니까 2019년 9월이었죠. 해지했으니까 17년 12월 1일 날 대전지방법원 타체해가지고 요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서 약 5억 정도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뭐 어떤 사항이냐면 이 보니까 임대인은 한 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임차인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C라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A1, 뭐 A2, A3 이렇게 있고 여기 B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은 지금 공동 임차인이 되는 거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이렇게 책임은 요 임차인 모두가 지는 걸로 이렇게 공동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놨네요. 아마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죠. 연대 책임을 지도록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까지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불가분 그 채무 관계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인데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지금 보니까 A1, A2, A3는 있죠. 아이고, 나는 요거 혼자 임차를 받아 가지고 나 그냥 내 사업도 바쁘니까 투자하는 사람, 요 임차인에서도 이거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투자자. 그 다음에 요 B1이 소외 1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가 지스테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 운영 계약서를 또 별도로 또 맺었네요. 그렇죠? 운영 계약서. 그렇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해서 요거는 A1, A2, A3, B1이 서로 간에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있죠. 운영 계약서를 또 별도로 좀 맺었고, 그래서 이게 식당을 냈다고 하는 건 보니까 여기가 식당을 냈는데 그 수익이 나오면 수익금과 비용은 여기서 비용도 처리하고 자기가 B1이 그 수익금에서 요 500만 원만 요쪽으로 던져주고 너희들 알아서 500만 원만 당신들이 알아서 뭐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매월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에 있는 수익금하고 요 비용은 B1이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식당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주체는 요 B1이 운영하고 있으니 월세를 왜 안 줍니까? 라고 해서 다닥다닥 거렸겠죠. 다닥다닥 거리니까 B1이 아이고 지금 식당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하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언제였던가요? 아마 여기 있네. 2017년 9월 30일 날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 그냥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해지했습니다. 그때 여기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연대 책임지고 보증금 각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한 건데 각자가 그런데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한테 뭐 그냥 계약을 뭐 해지하고 이러면 되겠다 싶어 나서 임대인이 당신한테 내 받을 거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2억 중에서 1.5억은 약 1.5억은 내가 들고 가고 뭐 월세라든지 이렇게 밀린 것이 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5억원 즉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은 이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끝났는데 그리고 또 B1이 또 다른 사람한테 채무가 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식당 하는데 뭐 여기 자재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채무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D가 있다면 D1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돈 5천만 원 줘. 이런 겁니다. 0.5.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고 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먼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이렇게 지금 함부로 이렇게 보증금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공동연대 책임을 졌으니까 이 사람들 다 A1, A2, A3 하고 B1이 공동으로 지금
보증금을 갖다가 2억 원을 출자를 한 상황인데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 마무리 시켜서는 안 되죠. 아니면 뭐 이 A1, A2, A3한테 위임장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권한을 이쪽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거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시 임대인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C가 그러면 A1한테도 좀 통지하고 A2한테도 A3한테도 B1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앉아 뭐 임대차 계약 해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온다고 해가 다들 온다고 해서 뭐 이런 이래 돈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1.5억 내 들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서 0.5억 원은 이 사람들 다 보는데 서 드려야 되든지 아니면 통지를 다 하고 한꺼번에 요 사람들한테 다 모이라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걸 보이죠. 이 사람이 다 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줘서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 거로 막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 보니까 실질적인 권한 그 권리는 이 사람이 다 모든 그 일을 사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A1, A2, A3 입장은 빡친 거죠.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원심 판단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래서 판단된 거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제 그 원고들의 제1 상고와 피고의 상고에 관해서 해가지고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등이 대외적으로 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채권을 준 합의로 합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준 합의에 그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한 것뿐이니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공동임차인인 원고들과 소의 일에 불가분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뭐 그렇죠. 이거는 그럴 부분이죠. 그래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당신들 말이 맞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제대로 했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는 좋다 했네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한번 봅시다. 원고들의 상고 제2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과 소외 1이 앉아 아까 우리가 공동 임차인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소외 1과 피고는 우리 임대인이죠.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공제 합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 누구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소외 1뿐만 아니고 공동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반환받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 사건 공제 합의금을 공제하였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외 1. 그렇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이 사람이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인 거죠. 소외 1의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는 피고와 다시 말해서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공동임차인 소외 1등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네 아마. 그런데 이 사건 공제 합의는 불가분 채권자의 1인인 소외 그 1이 다른 불가분 채권자의 원고들의 관여 없이 혼자서 피고와 합의한 것이므로 그렇죠. 혼자서 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는 미치지가 않게 되죠. 만약 이 사건 공제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지금 미치려면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제 합의와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제 합의를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거 왜 심리 안 했는가 아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게 원고 쪽에서 뭐 제대로 이렇게 넣지 않았나요? 이게 그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은데 희한하네요. 소외 1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대내외적인 권리 의무를 가진다는 이유로 소외 1과 이게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뭐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닌데 소외 1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제 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원심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법리 등의 오해함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지 판결에 미친 영향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천천히 한번 따져보면 당연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제3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또 봅시다. 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그거죠. 5천만 원 원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범위도 소유의 이익의 전부 금액만큼 추려준다 판단해 그 금액만 다 줘버리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에게 그렇죠 아까 공동 임차인들 있죠.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면 불가분 채권자들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은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집행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되는 것은 이게 일단 이게 용어만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해놨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임대차의 채권을 구할 수 있다. 소외인은 범위 내 원고들의 불가함차고 지위를 갖게 돼.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조금만 가지는 거지 왜 이게 다 주느냐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거를 당연한 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이번 와서 오늘 2023 3월 30일째 판결 선고난 걸 보니까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집 바꿈을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감사합니다.